좋아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2부터 10 사이에서 최소값은 0이다. 이 함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당연히 꼭지점이 a, 0이지. 그럼 최소값이 0이란 말은 2부터 10 사이에 꼭지점이 포함된다는 말이겠지. 가조건은 a가 2부터 10 사이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가가. 그 다음에 문제다. 2부터 6 사이의 최대값과 6부터 10 사이의 최소값은 같아. 자, 그러면 꼭지점에 A의 범위를 좀 더 세분화시켜보자. A가 있는데 2부터 6 사이의 최대값과 6부터 10 사이의 최소값이 같아. 그러면 가정을 해보자. 2부터 6 사이의 최대값. 자, 만약에 2와 6을 상대 비교했을 때 6이 더 꼭지점의 좌표에 가까울 때 가정해보죠. 첫 번째. 이건 실제로는 2와 6의 가운데 지점이 4니까 A가 4보다 클 때를 가정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걸 가정해 본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과 가까운 쪽이 6이니까 최대값은 F2겠지. 얘들이 2부터 6 사이의 최대값은 F2다. 이렇게 되면 A가 4보다 크면 최대값이 F2예요. 근데 이렇게 그렸을 때 6부터 10 사이의 그러면 최소값은 F6이 되어야겠지. 2부터 6 사이, 6부터 10 사이 예를 들어 두 구간을 보자. 이 형태면 F2와 F6이 같을 수 있냐? 말이 안 되죠. F2와 F6이 같을 수 있냐? A가 4보다 큰데. 만약에 이 조건이 맞으려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아야 된다. 최대값은 F2인데 최소값이 F6이면 이게 같을 수 없지. 무슨 일일까? 넘어가야 되겠지. 또 보자. 결국에는 두 번째. 2하고 6 사이에서 최대값을 결정할 때 2가 6보다 대칭축에 가까워야 되겠지. 곧 A는 4보다 작을 때, 오케이? 작거나 같아도 관계없는데 우리는 A가 4 이하일 때 이라고 하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면 F6이 최대값이죠. 6부터 10 사이의 최소값은 똑같이 F6이지. 얘들이 그래서 두 녀석이 F6으로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고. 이 경우면 2에서 6 사이에 최대값은 F6 맞고 6에서 10 사이에 최소값은 똑같이 F6이겠지. 그래서 같을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A는 2에서 4 사이가 돼야 되겠지. A가 나왔으니까 F-1의 최대 저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은 F-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 A 플러스 1의 제곱이므로 A가 2에서 4 사이면 F-1은 1 더하고 제곱하면 9에서 25 사이겠지. 한마디다? 그리고 마지막은 안 했는데 마지막은 할 필요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아니다. 할 필요 없지. 어차피.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경우에서 A가 4보다 작은 게 참이라고. 넘어가자. 그 다음 보자. 118번. 자, 얘도 범위 나누는 거예요. 전부 다. 자, x가 1에서 2 사이다. 이차함수 형태는 정해져 있다. 꼭지점이 a, b인 이차함수다. 자, 그랬을 때 최소값이 5가 되기 위한 a, b에 대해서 얘도 그냥 범위를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범위를 그냥 나눠버릴게. 잘 봐라. 아까 했던 것처럼 GK, 아까 그 GK 형태까지는 아닌데 범위를 나누자. A가 1보다 작을 때 A가 1에서 2 사이일 때
a가 2보다 클 때 세 가지만 나누자. 왜냐면 꼭 지점의 좌표가 a, b니까 꼭 지점의 x좌표인 대칭축이 포함되는 경우랑 포함되지 않는 경우예요. 원칙은. 자, a가 1보다 작으면 2차 함수가 있고 1에서 2 사이 구간은 대칭축 오른쪽 구간이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1일 때다. 그래서 그 최소값이 1이고 f1이 그러면 5가 돼야 되죠. 이게 첫 번째 공식. 1에서 a가 1에서 2 사이다. 대칭축의 x좌표가 1에서 2 사이면 대칭축을 포함하는 구간이지. 1부터 2 사이가. 그래서 그때의 최소값은 fa다. b가 5일 때다. 마지막 a가 2보다 크면 대칭축 왼쪽이 구간이다. 그래서 최소값은 f2가 되겠지. 마지막 a가 2보다 크면 f2 2-a의 제곱 더하기 b가 5일 때다. 그래서 a, b에 대한 관계식이 a의 범위에 따라서 총 이렇게 하나, 둘, 어쨌든 3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해보자. a가 2분의 3이다. a가 2분의 3은 기억해서 a 2분의 3은 a의 범위가 1에서 2 사이 어쨌든 범위지. 2분의 3은. 그때 그래서 뭐냐? b는 5가 맞죠. 오케이? 3이다. 자, 니은 보자. a가 1 이하다. a가 1 이하는 뭐 위에 거라고 보면 되겠지. 맨 위에 거. 그때 b는 이 관계가 성립하냐. a가 1보다 작으면 이거는 어디에 붙여도 관계없어요. 1-a의 제곱 더하기 b가 5일 때이므로 b는 -a 제곱 2a 플러스 4가 맞겠네. 그래서 니은은 3이네. a, b의 관계식 니은까지 3이다. 자, 마지막 디귿이 문제다. 디귿을 풀려면 어차피 뭐 해야 되냐? 다 구해야 돼요. 디귿을 풀려면 자, 보자. 자, 전체 범위에서 어쨌든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 4분의 29가 맞느냐?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이 녀석을 변수 2개가 아니고 하나로 바꿀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a가 1보다 작으면 방금 본 것처럼 b는 니은에서 한 것처럼 -a 제곱 2a 플러스하고 a가 2보다 크면 b는 -a 제곱 4a 플러스 1이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요 식 자체가 변수 a에 대한 하나의 식으로 바뀔 수 있다고. 오케이? a의 범위에 따라서 자, 그거 구해보자고. a가 1보다 작으면 b가 a에 대한 요 2차식이니까 a 플러스 b는 -a 제곱에 3a 플러스 4라고 보면 되겠지? 자식. 이게 전부 a 플러스 b라는 식을 a 변수 a 하나로 바꿨을 때다. 두 번째, a가 1에서 2 사이면 a 플러스 b는 그때 b는 상수값 5니까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5가 되겠죠. 식이. 마지막 a가 2보다 크면 a가 2보다 클 때 b는 요 2차식이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a 제곱 5a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까? 그래프다. 간단하게 개형만 그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최대값을 가지는지만 찾으면 되니까 -a 제곱 3a는 어쨌든 증가지. 꼭지점이 2분의 3이다. 그치? 꼭지점이 2분의 3이니까 1까지면 계속 증가하고 있다. a 플러스 5 직선이야. 직선으로 만들어. 기울기 1짜리. 마지막 -a 제곱 5a 플러스 1은 a가 2보다 큰 범위인데 얘는 꼭지점을 포함하지. 2분의 5라는 꼭지점. 2분의 5는 2보다 크다. 오케이? 그래서 개형을 그리면 얘를 개형으로 그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차함수로 1까지 오다가 직선 기울기 1짜리로 가다가 1에서 2 사이는 직선이고 마지막은 요거 이차함수 2분의 5에서 꼭지점 찍고 내려가는 이차함수로 그렸을 거야. 그래서 그래프 개형만 그리면
K 언제 최대냐? 마지막 2보다 큰 구간에서의 꼭지점일 때가 최대값 가지겠지. 있어요? 할 수 있다. 전체에서 최대값은 전부 A로 바꿨을 때 A가 2분의 5일 때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25, 2분의 25 더하기 1이므로 4분의 25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29가 돼요. 그래서 최대값이 오케이 디귿까지 맞다. 아까 그거랑 뭐 느낌은 비슷합니다. GK 그래프 내가 그린 것처럼 범위에 따라서 정의된 녀석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 오케이? 자, 넘어가서 이쪽으로 보자. 139번. 좀 남겠네. 다음 시간에 하지 뭐. 다음 시간에 하지. 139번입니다. 직각삼각형이다. 2대 2루트 3. 변의 길이 2개, 밑변 2고, 높이가 2루트 3짜리. 그리고 점 P는 AC 위를 움직인다. 오케이. 점 P가 AC 위를 움직인다고 돼 있다. 그때 PB제곱 더하기 PC제곱,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일단, 변의 길이가 2하고 2루트 3짜리고, 직각삼각형이므로, 각도가 특수각은 맞지? 그쵸? 1대 루트 3이에요. 그치? 1대 루트 3이니까 각도 특수각은 맞다? 60도지? 30도지? 그러면 특수각은 그냥 이용해서 해도 돼요. 그러면 PB제곱 더하기 PC제곱, P에서 B까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PC제곱을 구하려면 활용 문제니까 변수를 하나 잡자. 무엇을 미지수로 둘까? 무엇을 미지수로 두고 풀어볼까요? X로 둘 거. 변수 X로 둘 거. 변의 길이 하나. 선분 길이 하나를 X로 두자. 그거는 뭐 자기 자유야. 자기 마음이야. 뭘 둘까? PC? 오케이. PC. X라 두면 빗변 길이는 4지. 빗변 길이 4니까 얘는 4-X일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건 먼저 하고. 자, 그러면 고일 과정에서는 점 P에서 예를 들어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풀어야 되겠지. 그렇죠? 비타 써야 되겠지. 그러면 빗변이 4-루트 3x이므로 높이는 2분의 루트 3 4-x라고 보면 되고, 밑변은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 얘는 2분의 1 4-x이므로 남은 BH 길이는 2에서 다시 뺀 거지. 2에서 이 길이를 뺀 거다. 2에서 이 길이를 빼면 2분의 1x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빗변 PB 마지막 빗변 PB PC제곱 더하기 PB제곱은 PC는 X고 PB제곱은 피타 썼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4분의 3의 4-x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x의 제곱으로 보다시피 변수 x에 대한 이차함수로 풀린다. 오케이? 이차함수지. 전개해보자. 4분의 3x제곱, 4분의 1x제곱, x제곱이고 x제곱까지 넣으면 2x제곱 빼기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6x 16에 4분의 3이니까 12 이렇게 그냥 간단한 이차함수가 된다. 그래서 x는 언제일 때 최소다? x는 꼭지점일 때 꼭지점은 2분의 3이지. 오케이? 그래서 x가 2분의 3일 때 보다시피 주어진 녀석은 최소값을 가진다. 오케이? 또는 대소한 사람에서 그 삼각함수 활용한 사람, 삼각함수 활용까지 한 사람 대수에서 삼각함수 활용 정관이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뭐였더라? 삼각함수 활용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두 개 있었지. 코사인 법칙이 뭐였더라? 전 모양에서 그냥 바로 PAB를 보자고. 이렇게 봐도 된다. 60도에. 얘는 2야. 그냥 PA를 X라 둬. 끝내요. PL X로 빼고 3-X. 그때 PB는 길이는 바로 어떻게 구하더라? 코사인 법칙. 써볼게 일단. PB제곱은 PA제곱 더하기 AB제곱 빼기 2배의 PAAB의 뭐였더라? 코사인 세타 2인가? 코사인 60도 성립하지. 이거 있었다. 결과는 똑같을 거야. 결과는 똑같습니다. 요 공식, 이 등식이 삼각함수 활용해서 코사인 법칙이었지. 각도가 마주보는 변에 대해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제곱에 마이너스 2배 곱해주고 코사인 세타였다. 다 있었죠? 한 사람은 저런 게 있었지. 이거 더 살리고. 이걸 풀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는 비타 써야지. 고일 과정에서는 수선의 발열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비타 써야 되고. 이건 코사인 법칙으로 바로 풀고. 142번으로 가봅시다. 우리. 자, 이차함수는 정해졌고 m 값이 0에서 2 사이다.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 m인 직선 L1 그리고 A를 지나고 똑같이 평행한 거지. 만나는 직선을 L2 교점 있고 오케이. 그때 넓이의 차의 최대값 구하자. 자, 이런 활용 형태는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다. 왜? 좌표를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뭐 선분의 길이나 도형의 넓이 활용 문제는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걔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어쨌든 좌표를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차함수. 정화좌표로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그때는 다 풀린다. 안 풀릴 수가 없다. 자, 원점 지나고 A가 4,0이지. 그렇지? 그리고 기울기 M짜리 직선이래. L1은 기울기 M짜리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다. L1은 Y 꼴 MX다. L2는 점 A를 지나는 기울기 똑같은 M짜리죠. Y 꼴 MX-4 직선이다. 4,0을 지나가는.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선이 각각 이차함수랑 만나는 점 B와 이차함수랑 만나는 점 C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1차랑 2차 연립해서. 보자, 그러면. 첫 번째. 점 B 찾자.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x가 mx일 때.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결국 목적은 뭐냐면 S1 빼기 S2를 기울기 변수 m에 대한 식으로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오케이? 지금 여기서 변수는 기울기 m이지. 어쨌든 넓이 S1과 넓이 S2의 차이를 m에 대한 어쨌든 식으로 구해야 된다. 이 표는 이런 활용 문제는 구하자. 자, x가 0은 안 되니까 2분의 1x 빼기 약분한 거예요. m. 그래서 첫 번째 x좌표는 2m 플러스 2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곧 무슨 말이냐. 점 B의 좌표는 2m 플러스 2, 직선에 그냥 넣자. 2m m 플러스 2다. 좌표가. 첫 번째 B좌표. C도 쳤죠. mx-4가 또 이차함수랑 만날 때지. 오케이.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x가 또 mx-4일 때 얘는 2분의 1x로 묶었을 때 x-4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C의 좌표가 4는 아니니까 4 이외의 점이니까 이런 경우는 x-4 약분해버려요. 보니 x는 2m이다.
자, 그래서 점 C의 좌표는 2m, 2m을 여기다 넣어주자. 직선에다가 m, 2m-4다. 이게 BC가 나온다.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게 이차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인데 직선 두 개가 평행하지. 그렇지?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때 그 평행한 두 직선이 이차함수랑 만나는 교점 좌표들 두 개가 각각 있다. 그때 반드시 뭐가 성립하냐면 두 교점의 합은 똑같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중에 그 미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이차함수가 있지. 이런 성질이 있다. 이차함수.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 L1, L2. L1과 L2는 평행함. 그때 교점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으면 알파, 베타의 합과 감마, 델타의 합은 같아야 돼요. 반드시. 오케이? 알파 더하기 베타와 나머지 감마와 델타의 합은 반드시 같습니다. 왜? 근각계수형에 생각하면 되겠지. 두 직선이 평행하단 말은 1차항의 개수가 같아요. mx. 아니 L1 직선이 평행하면 L1 직선을 y꼴 mx 플러스 n이라면 L2는 y꼴 똑같이 mx 플러스 n 프라임이란 말이야. 생각해보자. 교점은 뭐냐? 동일한 2차 함수에서 mx 플러스 n 프라임과 연립했을 때 x 값이지. 그렇지? 그러면 알파와 베타는 fx에 mx 플러스 n이 같을 때고 두근이고 감마와 델타는 fx가 mx 더하기 n 프라임과 같을 때 x좌표지. 두 식이 1차항의 개수가 다르냐? 두 식의 1차항의 개수가 달라지냐? 그건 아니지. 두 식은 상수항이 다를 뿐이지. n과 n 프라임. 1차항의 개수가 같으니까 근각의 수역에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랑 감마 더하기 델타는 같아야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그런 성질이 있다. 2차 함수에서 평행한 두 직선과 만나는 교점 두 개 각각의 x좌표의 합은 같아야 될 것이지. 원리는 지금 근각의 수역이 생각한 거고 1차항의 개수가 바뀌지 않는다. 둘 다 mx니까. 2차 함수 fx는 고정이고. 오케이? 그거 아니면 뭐라고 그러지? 어쨌든 이게 더 좋은데 점 B의 좌표와 C의 좌표까지 다 찾았어요. 그러면 S1과 S2만 이제 뭐로? 밑변 높이로 식으로 구해주면 되지. B에서 내리는 수산의 발이 거기에 나와있으면 D니까 S1이지 이게. A, B, C가 S1이구나. 요게 S2. 그 다음에 C에서 내리는 수산의 발이 E다. 요게 S1. 네, S2는 문제가 안 될 건데 S1 구할 때 조심해야 된다. S1. M 값이 지금 0에서 2 사이이기 때문에 점 C의 Y좌표인 M, 2M-4는 요거 음수예요. 그치? S1은 그냥 그대로 S1 넓이는 2분의 1에 점 B의 X좌표가 2M 더하기 4니까 밑변 2M, 높이는 Y좌표 그대로 2M, M 플러스 2가 맞고 S1은 이게 S1이 S2 BAD 이건 그대로고 S1 구할 때 2분의 1에 밑변은 A와 E의 X좌표의 차이지. A, X좌표의 차이는 4-2M 맞다. 근데 S1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높이를 구할 때 점 C의 Y좌표가 음수란 말이야. 음수를 그대로 높이로 표현할 수는 없지. 부호 바꿔야 돼요. 응? 부호 반대. 그 높이를 M, 2M-4 그대로 두면 안 되고 M, 부호 반대로 4-2M이라 봐야 돼요. 됐니? 요게 S1, S2 할 때만 조심하고 정화좌표에서 점의 좌표가 Y좌표가 특히 음수인 경우는 Y좌표 그대로 높이로 쓰면 안 된다. 그거만 조심해요. 두 개 빼면 원래는 S1, 2가 각각 보다시피 M에 대한 3차식일 건데 빼면 실제로는 2차식이 되겠지.
빼면. 그래서 이차 함수의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거고. 드디어 1등급으로 가볼까? 자, 155번으로 갑시다. 자, 얘도 문제는 간단해요. 근데 이것도 그래프 그리는 거다. 결국엔 이것도 그래프 그리는 거다. 이 조건을 딱 만족하도록 fx 그래프랑 gx 그래프를 찾아야 돼요. 자, 보자. 자, 일단 조건. 자, x-fk, x-gk가 서로 다른 두 실근 0과 4를 가질 때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x가 0이라면 뭐라고 볼 수 있냐? fk가 0 또는 gk가 0이겠지? 말 그대로 x가 4라면 fk가 4 또는 gk가 4일 때예요. 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원래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원래식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또는이라서 예를 들어서 fk가 0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느냐? 가능은 한데 fk와 gk가 동시에 0이 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고. 알겠어요? fk랑 gk가 둘 다 동시에 0이 될 수는 없다고. 만약에 fk도 0이고 gk도 0이 돼버리면 2차 방정식의 해는 차가 안 생기지. 오케이? 0 하나밖에 안 생기잖아. 원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0과 4를 배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는 0 대입하고 4 대입해서 또는으로 보면 둘 다 00, 둘 다 4, 4가 되는 것까지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둘 다 동시에 둘 다 빵빵, 둘 다 4, 4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얘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정리하면 뭐냐. 이렇게 또는으로 보지 말고 결국 fk가 4 그리고 gk는 0이 되는 건 가능하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4와 0은 만족해야 돼. 또는 이건 가능하다. fk가 0 and gk가 4인 경우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0 대입하고 4 대입하면 막 헷갈리기 시작해. 이게 더 헷갈리니까 확실하게 fk가 4이면 반드시 gk는 0이다. 또는 fk 0이면 gk는 반드시 4가 돼야 된다고. 오케이?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오케이? 자, 그러면 fk가 4, gk가 0이 되는 경우 fk가 0, gk가 4가 되는 경우를 만족하는 k가 이제 마지막은 이제 k야.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주어지면 이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끝났고 이제 요걸 가지고 얘 또는 얘를 만족하는 k가 뭐 몇 개? 딱 3개 돼. 자,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어쨌든 fx랑 g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4 아니면 0이 중요한 거네, 지금. 그렇죠? 자, 형태를 봤을 때 값이 딱 두 가지다. 근데 f2는 4고 g는 모르지. f2가 4다. fx는 그러면 2일 때가 4니까 어쨌든 fx는 2,4를 지난다. 2,4를 지난다. 그러면 개수가 만족하는 개수가 4가 될 때가 3개가 될 때가 언제인지 보자. 3개이려면 만족하는 k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여기서 K는 X라 보자. 이걸 X로 바꾸면 fx가 4이면 gx는 0, fx가 0이면 gx는 4가 될 때였다. 오케이? 0, 4. 값을 가지는 x 좌표가 x1, 2, 3 어쨌든 3개라고 보자. 이렇게 딱 3개가 되기 위한 그래프를 딱 찾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찾아보자. gx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지. 그치?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뭔지 모른다. 근데 f2는 4래요. 그러면 x1, 2, 3 각각에서 f나 g가 하나 값이, 함수 값이 4를 가지면 나머지는 0을 가져야 돼. 이해되니? 그러니까 반드시 f랑 g는 4와 0을 나눠 가져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x1, 2, 3가 똑같이 빵빵, 똑같이 4, 4 함수 값을 가질 수는 없어. 무조건 가진다면 4를 가지면 한쪽 f 값이나 g 값이 4를 가지면 함수 값을 나머지는 무조건 0을 가져야 돼. 오케이? 그걸 4하고 0을 나눠 가지는 그래프의 x좌표가 x1, 2, 3다. 그러면 이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g 함수가 요걸 지났다. f는 뭘 지나야 되냐? 분배하자고. 얘를 지난다. 오케이? 그리고 f2가 4지. f2가 만약에 4였다 치자. 그러면 g는 나머지 0을 가져야지. 그리고 이차 함수니까 나머지 x3에서 f가 다시 0을 가지면 g는 4를 가져야지. 이 점이 f랑 g가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을 정확하게 반반 나눠서 분배한 거라고. f2가 4라는 사실. 무슨 말이니? fx gx는 빨간색 따라가자. gx 그러면 0과 4를 정확하게 총 3개의 x 값에서 나눠서 정확하게 3개의 x 값이 나눠서 가질 수가 있다. 동시에 만족하고. 그리고 f2가 4가 되도록. 그래서 점을 분배하면 f2가 4라는 사실에서 이차 함수려면 이차 함수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차 함수가 일직선상에 놓인 세 점을 통과할 수는 없지. 2차라면. 아니, 2점까지는 가능해. 근데 일직선상에 점 3개를 지날 수는 없지, 2차 함수가. 말이 안 되죠. 어떤 형태든 간에 2차 함수가 점 3개를 동시에 통과할 수는 없다, 2차는. 그래서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4, 4, 4를 가질 수는 없다고. 반드시 한 개 정도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분배를 이렇게 한 거야. f2가 4니까 나머지 fx도 x1과 x3일 때 양쪽으로 4, 4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고. 그래서 만족하는 그래프를 찾으면 x1, 3에서 fx는 0, 가운데 x2일 때 fx는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오케이? 나머지 gx는 1, 3일 때 4를 가지고 x2일 때 0을 가져야 되죠. 이 그래프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fx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fx랑 gx 찾아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fx는 결국에는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fx는 2,4가 돼야 되겠지. f2가 4니까. 자, 마지막은 계산해서 찾아주는 거고. 그리고 gx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데 gx부터 찾자. gx를 찾으면 gx는 그러면 x2는 똑같이 2가 돼야 되니까 gx는 x-2의 제곱이겠지. 2,0이 꼭지점인 2,0이 꼭지점인 좌표고 뒤에서 gx는 x-2의 제곱이고 fx는 a x-2의 제곱 더하기 4인데
gx가 0이 되는 지점이 gx가 4가 되는 지점이 x1, 3지. gx가 4가 될 때 이건 언제냐? x값은 x1은 0일 것이고 마지막 x3는 4가 되겠죠. 그때 f는 뭐가 돼야 돼? f 함수는 x1, 3일 때는 0을 가져야 되겠지. 네? 그래서 f0이 4a 플러스 3배 그게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a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gx는 2,0이 꼭지점인 x-2의 제곱이고 fx는 마이너스 x-2의 제곱에 4가 될 것이고 이게 gx고 이게 fx가 돼요. 아예 그냥 이거 다음 시간에 할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 안 풀린 거 다시 고민해서 보고 풀이는 다 할 거예요. 1등급은 풀이 다 할 건데 한 번 더 고민해서 와라. 안 되면 내가 다 풀 거니까. 대신에 숙제는 170일까지 했으니까 남은 1등급만 숙제 낼 거예요. 172부터 오히려 뒷부분이 조금 더 할만하다. 앞부분보다. 내 생각에는. 앞에가 더 어렵다. 172부터 180까지만 숙제다. 1등급. 그 1등급 다시 한번 해보라 더. 요금 질문이 있는 거 포함해서 안 됐던 거 다시 한번 해보라. 풀이는 다시 할 거니까.